이번 시간에는 일상에서 시상 잡기 해가지고 시를 어떻게 쓰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꾸며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말하듯 시를 쓰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막 그 꽃을 보고 막 꽃이 막 나들이 가려고 해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시를 쓸 때는 예쁜 꽃들이 펴가지고 나를 막 기다렸다는지 막 박수를 치고 있어 이렇게 시를 쓰는데, 사실은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야, 친구야, 여기 왔는데 꽃이 너무 많다. 예쁘다. 다음 주에 우리 한번 같이 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시를 쓰려고 하면은 막 예쁜 옷을 입고 날 왔을 때 막 너무 반가워서 막 박수를 친다. 막 벌까지 불러가지고 막 같이 노래 부르게 한다. 노래 부르게 한다.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겨울꽃이 이제 야생화 피었는데 너무 예뻐. 다음에 같이 오자. 요렇게 시를 써야지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친구랑 전화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다음 주에 그 오라고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곧 김장철도 되고 이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 가면 김장값을 얘기할 것 같지? 그러면 상대편이 어떻게 해요? 아마도 그럴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아마도 추측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마도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훅 뒤로 이렇게 물러났다가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이 여지를 남기는 게 아마도거든요. 그럼 그 아마도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커피가 연계된 아마도, 이 아마도는 어떤 섬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추측의 아마도거든요. 그걸 아마도로 보면은 커피가 그대 생각이라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들이키겠지. 아마도. 이 커피 같으면 그냥 마시는데 이게 그대 생각이라면은 막 들이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어떻게 그대 생각이라 해서 막 뜨거운 걸 막 들이키겠어요? 뜨거워도 들이킨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는 안 될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아마도니까, 추측이라니까. 그다음에 보세요. 내 앞에 강물이 그대 생각 담긴 커피라면 강 앞에 앉아 강물을 다 마실 때까지 일어서지 않겠지? 아마도. 이 간절함, 보고 싶은 이런 것들 여기다 아마도에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보고 읽는 독자가 막 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막 강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독자가 읽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만들어야지 가장 그 효과가 높아요.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지나고 나면 가장 싫어하는 게, 근데 그걸 알면서도 가장 안 되는 게 자랑이에요. 내 자랑하는 거는 이 듣는 사람은 열불이 나는 거야. 자기하고 비교가 되니까 이렇게. 그 자랑에 대한 부분은 되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내 자랑이 아니라 네 자랑을 해줘야 돼. 어머, 너 옷이 예뻐. 아이고, 머리 스타일이 오늘 바뀌니까 10년은 젊어 보여. 너 지금 그 딸하고 지금 잠깐 하루 동안 바뀌어 보기로 한 거야. 왜 이렇게 여고생 같아? 이렇게 너를 가지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세 번째 보면은, 서울 시내 모든 집이 카페라면 어느 곳에 들어가 커피를 마실까? 어느 집에 들어가 마실까? 그죠? 분위기 있는 집, 가격이 저렴한 집, 아니 그때 생각 제일 많이 불러낼 수 있는 집. 아마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보면은, 커피 마시면서 꺼낸 그대 생각 쌓아 만든 탑. 서울 남산 위에 세운다면 탑 끝이 어딜까 궁금해 하겠지? 궁금해도 끝을 모르겠지? 아마도. 내가 당신 생각하면서 다 모아놓은 생각을 다 모아가지고 남산 위에 탑 위에 이렇게 탁 올려버리면은 그 끝이 보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저 끝을 어딜까 궁금해하는데 그 끝을 이게 안 보일 거야. 워낙 끝없이 높은 거야. 왜? 우리가 생각으로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을 7번 쌓았다 흐를 수 있다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걸 가지고 여기다 접목시키면 이게 그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남산용은 얼마나 작습니까? 그대 생각하기에는. 예. 그 다음에 커피 마시다가 바람을 만나고 새를 만나고
옷도 만났지만 그대 생각하느라 아는 척 못했는데 그런 내가 야속하겠지? 아마도 야속해도 다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왜? 그대 만나느라고 내가 못했다는데 얘는 바람이나 뭐 이렇게 새나 꽃은 나를 용서를 못하지만 이 글을 읽는 그대는 이 글 속의 주인공은 용서를 해주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생각하다가 어디야, 과천까지 가야 되는데 사당역에서 사랑역 해가지고 내렸다는 거, 그게 용서가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가고 있는 길 끝에 아주 멋진 카페가 나온다면 그곳 커피는 맛이 별로겠지? 그대 생각이야 불러내겠지만 그렇게 멋진 카페라면 그대와 마주 앉아 마셔야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마도 네, 생각으로 불러내는 것보다 이 멋진 데서는 당신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셔야지 제일 맛이 좋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아내나 남편한테다 문자를 자기야 오늘 친구들하고 이 커피 카페 멋있는 곳에 왔는데 커피 맛이 별로야. 친구들은 좋다는데 당신이 있었으면 그 맛을 느끼겠는데 지금 별로야 별로. 딱 그러면은 딱 뭐라 그랬어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은 아내가 우리 그 카페 가자 이러는 그렇게 하죠. 별거 아니라고. 쉬운 거예요. 쉽게. 쉽게 그냥 말하듯이. 지금 이거 지금 아마도 그럴 거라는 그 아마도라는 말하면서 이제 말해서 가져온 거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다음. 제가 아마도 가지고 샥 한번 써봤어요. 커피 좋아하는 내가 커피라면 다들 커피 맛이 없다고 하겠지? 기다리는 그대가 마셔야 제맛을 느낄 텐데 그 마음 알 수 없고 알려주지도 않을 테니까 아마도 뭐 딴 사람 맛이 없든 말든 내 기다리는 당신만 맛있다 하면 되는 거야. 아마도 예.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는 말이 안 되는 말을 독자들은 말이 된다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시예요. 그게 맛이고 그게 맛 좋아. 되게 맛있어. 오글거리는 그 맛. 오글거려야지 그게 다시 가서 한 번 더 기억이 나는 거야. 왜? 오글거리는 이렇게 움츠렸던 이 마음을 다시 원상시킬 때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서초 지나가고 훅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오글거렸던 건 다시 펴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그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천막을 쳐요. 천막 쳐요, 안 쳐요? 쳐죠. 천막 치는데 천막 칠 때는 별로 이렇게 그 어려움이나 뭐 불편함 없이 막 빨리 시간 때문에 막 이렇게 서두를 치는데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다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천막을 다시 걷어야 돼. 그럴 땐 되게 이제 들여서 받고 이래요. 그 천막을 두 번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 천막 친 그 자체 걷는 게 그게 만약에 돈다발이었어. 야, 이거 얼마나 신나게 막 이렇게 걷겠어. 막 새벽 4시까지 돈을 세고 1시간 잠깐 눈 붙이고 그 다시 이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오늘 이제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뭐 끓일 국을 막 이렇게 안 친다고 그러죠. 안 치면서도 옴탕집에 그렇게 기분이 좋다잖아요. 그 천막 뭐 쓰레기도 버려놓고 이러는데 그게 다 돈이라고 생각해봐. 막 이 아픈 줄도 힘든 줄도 모르고 막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천막과 이제 치워야 되는 천막과 버려진 쓰레기통 뭐 이런 것들이 그들 생각인데 이게 기분 좋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글을 쓰는 거예요. 오글거리는 게 마음을 펴야 된다. 그렇게. 자, 다음. 누군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집이 어디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모른다고 해야겠지. 그들 생각하며 마시는 카페. 그곳이 내 가슴에 있다면 못 믿을 테니까 안 믿을 테니까 아마도. 우리 실장님 가슴에 그 맛있는 기차 멋있는 기차 사랑역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얘기 안 해주면은 안 해주지. 내가 사랑역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도 못 지면서 막 사랑역이라고 광고를 못 하잖아. 확 타면은 오래 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리세요. 담고 집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괜히 눈치 보이고 괜히 뭐 잘못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막
안 하던 거 막 이렇게 막 내 쓰레기통 비워줄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안해서. 아, 왜 당신 왜 자꾸 요즘 오늘 왜 이래? 그러니까 사랑역에서 어떤 사람을 태웠으니까 그런 거라고. 예. 마치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안 가르쳐 줄 거야.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안 가르쳐 줄 거야. 왜 가르쳐 줘요, 그죠? 주인이 따로 있는데. 예. 갑자기 아파 통증이 왔을 때 커피를 마시라면 못 믿겠지. 부드러운 커피에 그대 생각 넣고 마시면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사실 말해도 안 믿을 테니까 아마도 그러잖아요. 한밤에 있잖아, 갑자기 통증이 온 거야. 약을 찾으자니까 없어. 이 시간에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병원 갈 수도 없고, 저 약국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대 생각하고 그대 생각 이렇게 더 하고 잤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만병통치약이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슴에 담고 있어. 그 사람 싹 꺼내보세요. 이 엔돌핀이 확 생기는데, 그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이 꼭 막 애인이나 뭐 연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야. 그동안 날 처음 그렇게 사랑해줬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학교 가면서 탁 이렇게 한번 눈 마주치고 간 우리 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지 꼭 애인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뭐 애인이라고 그러면 다들 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다 애인으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글 속에서는 모든 글은 독자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끔 스스로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요. 자기에 맞게끔 이렇게 맞추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한번 이제 거리에서 이제 마주치는 거야. 이게 뭔 집이에요? 영남 뭔 집? 기름집이야, 기름집. 기름집을 봤는데 기름집은 뭘 짜요, 이게? 이 참기름도 짜고 들기름도 짜는 거야. 참기름처럼 들기름처럼 기름집에서 내 그리움을 짜는 거예요. 내 그리움을 짜면 그대 생각만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팍 던져보는 거야. 너무 고소해. 그 집 다시 기름 짤 생각마저 잃겠지, 그렇게. 아무래도 이만큼 고소한 기름을 못 내니까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문 닫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이제, 뭐예요, 이게? ATM기죠, 자동 이게. 어떤 제자가, 선생님, 나 이런 시 한번 써봤는데, 어때요? 하고 나한테 보내왔어. 그거 괜찮다라고 내가 해준 거야. 보세요. 자동 인출기에 통장 정리를 하다가 설정. 이게 설정이 딱 죽여주더라고요. 설정. 그리움을 넣었어요. 한도 초과. 내가 정말 그대 생각 많이 하고 있나 봅니다. 여보 자기야 오늘 내가 그 ATM기에서 돈을 빼가지고 당신한테 주려고 하다가 ATM기에서 한도 초과가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돈을 왜 많이 써버렸나? 내가 돈을 좀 넣어야 되나?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게 그 통장 정리할 때 슬쩍 내 그리움을 넣었더니 당신 사랑이 너무 많아요. 한도 초과를 하네. 와 웃는 거죠. 안 웃을 남편이 있나요? 안 웃을 아내가 있나요? 안 웃을 그 친구가 있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쓰더라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3개월 배웠어요. 이런 걸 막 써내는 거야 막. 이건 제가 실제 경험한 건데 이게 뭐예요? 주유소죠. 주유소 뭐 넣어요? 기름 넣죠. 그럼 차를 대놓고 이제 셀프로 기름을 딱 넣고 타서 시동을 거는데 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이게. 그래 왜 시동이 안 걸리지? 제가 다시 보니까 기름을 넣는다는 게 그만 그때 생각을 잔뜩 넣은 거야. 예? 아니죠. 근데 그 바람에 있잖아 이 자동차가 잠시 기절을 해버렸어. 너무 많이 넣어버린 거야 이게.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을 넣어버린 거야. 근데 멍하니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다 넣었나 하고 그냥 차에 타버린 거죠. 가끔 그러잖아. 밥 먹다가 멍하니 있으면 당신 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신하고 다음에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이런 생각. 그래 그럼 다음에 가고 빨리 밥 드세요 이랬지. 내 첫사랑 그 사람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살까 이 생각했다 그러면은 그만 먹어.
밥을 다 치워버릴 거라고. 이것도 이게 기름 넣으러 이제 셀프 이제 그 기름 넣는 거 딱 내려가지고 이제 카드 넣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넣다가 이거를 이게 이제 그 주고 이렇게 열다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주고 닫고 차 타가지고 이렇게 시동을 거니까 빨간 불이 들어온 거야, 빨간 불. 그걸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하니까 꾸며서 기절한 걸 이렇게 간 거죠. 안 그러면 그 바람에 자동차 잠시 기다리고 요 자체를 지워도 되는 거예요. 그냥 기름을 넣는다는 게 그들 생각 잔뜩 넣었지 뭐니 이렇게. 그것까지만 가도 돼요. 어떻게 써요? 차가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갑니다. 차는 어차피. 아, 차는 갈까? 그들 생각 태운 차는 가겠지. 그래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 차는 안 가지. 내가 가겠다. 내 그림이 너무 많아서 가벼워지잖아. 이런 시를 쓰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이런 시를 써야 사람들한테 코믹하게 막 우리 심장이 막 넘어갔어, 아까 막. 하루 종일 막 연구만 하고, 하루 종일 막 통계만 보고, 하루 종일 홍보만 하고, 막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소리만 들여다보는데, 잠깐 이렇게 한번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게 어디냐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감성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성지 역할. 어디 보니까 있잖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발의 피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세발의 피. 우연히 이렇게 지식 하는데, 세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세발의 피가 나와. 세발 낙지 이렇게 찾다가 딱 보니까 세발의 피가 나오는 거야. 진짜 셋이죠. 예. 근데 이게 그 세 발인데 그 세 발의 피는 또 그 새의 발이 이제 세 발이야. 이게 맞느냐가 이게 검색이 딱 된 거야. 그러면 이 앞에 맞는 세 발의 피라는 거 작다는 거 이제 비교도 안 된다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시를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세 발의 피 그래 맞아. 힘든 일상도 커피 앞에서는 한풀 꺾이고 말아. 한풀 꺾이고 말아. 그대 생각까지 꺼내면 다시 올 생각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세 발의 피 가지고도 시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쓸 때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산에서 고연이 이게 이제 비가 와 빗물이 고여 있는데 이 빗물이 조금 모여가지고 계곡물이 되는 거야. 계곡물이 돼가 내려오다가 다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가다가 다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다시 바다로 가잖아요. 가는데 이 내려오는 물이 거꾸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 갈 수는 없어. 내려와야 돼,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끔은 이렇게 바위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랐다가 내려가기도 하다가 가끔은 물을 막아가지고 가성원으로도 들어가고 또 막혀서 뭐 연못으로도 들어가고 또 논으로도 가고 배추밭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딱 필요 없이 막히는 건 안 돼요. 그리고 또 거꾸로 갈 수도 없어. 이게 뭐냐 하면은 시를 쓰는데 보면은 우리가 봄에 뭐 이 차례로 봄꽃이 핍니다.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는 뭐 그냥 목련, 그 다음에 진달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죠? 벚꽃,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마지막에다가 뭐 산수유, 뭐 또 매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차례로 핀다고 하면은 차례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매화가 제일 2월 매화가 먼저 피고 동백이 먼저 피고 매화가 피고 그다음에 연산홍이 피고 이게 노란 산수유가 피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라고 슬쩍 이렇게 그 목련부터 먼저 이렇게 피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시는 한 줄은 행이라 그러고 행이 한 두 개, 세 개 모여가지고 한 연을 만드는 거고 이 연이 모여가지고 시가 되는데 이 연이 1년이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 자체가 연계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연은 갑자기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업무로 보면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개원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4월 22 5일인가 5일이죠. 그 개원 기념일입니다. 라고 해놓고 밑에는 갑자기 여기다가 그 개원 기념일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여기다가 간부회의는 이렇게 해놓고 개원 기념일에 가족들 다시 초대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 가운데 갑자기 간부회의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시를 쓰라 그러면은 허다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또 이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 얘기는 이 얘기에 관계되는 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쓸 때는 가능하면 가끔 쓴다 하더라도 현재에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이크 같으면은 내가 마이크를 이렇게 톡톡 두드렸을 때 톡톡 소리 나는데 이 마이크 소리가 톡톡톡 이렇게 나잖아요. 그죠? 마이크를 두드리면 톡톡 이렇게 나는 거는 지금 현재 마이크를 두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고 난 뒤에 마이크를 나오나 안 나오나 톡 두드리니까 톡톡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과거나 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로. 왜? 뭐나? 과거. 지난해 경영평가 때 이 마이크가 뒤집거려서 위원장께 지적받았는데 기관장께 지적했다고 꼭 보고하라 했는데 또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행히 일주일 전에 고쳤다. 지금 확인한다. 톡톡. 좋아. 뭐 이렇게 이제 지금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나 미래로 갔다 다시 현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톡톡 하는 요 자체는 요걸 가지고 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두 가지. 일단은 요거는 그 이제 처음에는 사물을 가지고 보고 과거나 미래를 갔지만 다시 현대를 유추해 올 때는 나나 너로 와야 돼요. 요게 처음에는 마이크를 두드리지만 요게 마이크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울리는 건 누가 울려야 되느냐? 독자인 그대가 울려야 돼요. 당신 가슴이 울려야 되는 거예요. 톡톡, 톡톡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톡톡. 마이크를 대고, 마이크를 톡톡. 나비건 소리? 뭘까? 어딜까? 아, 내 마음을 두드렸네? 당신, 뭐, 보고 싶다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왔다가 다시 당신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야지 그 당신이 시를 읽는 독자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뭐든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시는 이제 못 쓰는 단어 이런 게 없어요. 다 쓸 수 있어. 다만 그 시인은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독자들이 그 감동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주인공으로 가게끔 하는 건 꼭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시를 쉽게 쓰는 거는 물론 이제 시쓰기 공식 10중에 1번 공식 가지고 있는 그대로 써주고 난 뒤에 마지막에 생각 한 줄 넣는 거 가지고 제가 한 90% 쓰긴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더 쉽게 쓰는 게 비교예요. 비교 기법 가지고 쓰면 하루에 60편도 쓸 수 있어. 100편도 쓸 수 있어. 보이는 것마다 다 비교를 하는 이게 휴지통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먼저 휴지통에 대한 각 티슈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책상 위에 책상에 놓여 있는 휴지통에 휴지를 뽑았다. 뽑잖아요. 그죠? 나는 휴지통에 있는 휴지를 뽑고 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리움은, 그러니까, 나는, 그대 보고 싶은 마음은 그리움에서 그대 생각을 뽑고, 이렇게 비교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앞에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약에 이제, 이 메뉴판을 딱 보는 거예요. 메뉴판. 사람들은 메뉴판을 보고, 어느 음식을 먹을까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나는 메뉴판을 보고 당신하고 오면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거 고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 기법. 창밖의 비는 거리에 쏟아져 땅을 적시고 그대 생각은 내 그림에 쏟아져 보고 싶은 마음을 적시고 사물에다가 생각을 비교하면은 다 뭐든지 뭐죠? 시가 안 되는 게 없어. 저기 있는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저 벽에 걸린 저 시계는 앞으로 돌아가면서 저녁을 기다리고 내 가슴에 담긴 그대 생각은 뒤로 돌아가서 그대 처음 만났던 날
그날을 기다리고 뭐 가고 있고 뭐 저녁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비교기법 가지고 쓰면은 하루 종일 가도 하루 종일 계속 시가 다 나오는 거야. 네. 이 이제 막 소독약 가지고 이제 만약 하면 이게 소독약이 이제 손 소독하고 이런 게 소독제. 책상에 있는 소독약은 소독제는 이 손에 이렇게 뿌려서 코로나19를 이렇게 예방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바쁜,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생각은, 그대 생각을 불러와서 예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시키면은 세상에 시가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다 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질문하면 돼. 시를 쓰다 보면 두 줄이 나올 때가 있고 세 줄이 나올 때 있고 다섯 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공식이 그냥 세 줄, 뭐 네 줄, 2, 3, 4, 2, 3, 2,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공식이 아니 뭐가 맞는지 시는 그 틀에 얽매이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힘들어지고 힘이 들어가요. 그거는 시는 자유롭게 요즘 우리가 쓰는 게 다 자유시예요. 정형시는 있어요. 정형시가 있는데 정형시는 맛이 없어요. 물론 시조 같은 것도 이제 점점 맛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 운율 유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게 맛이 없어지는데 시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 막 어떤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세자, 네자, 세자, 세자, 네자, 세자 이래가지고 막 쫙 내려가는데 그걸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말이 많아. 막 찾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세 줄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책 끝은 낼 때 잠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연을 어떤 거는 이제 만약에 나열형으로 가을에 같으면 가을에 뭐 하늘에 대한 부분 넣고 그다음에 나무 이제 단풍에 대한 거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뭐 그 소풍 같은 거 이런 걸 넣는다면 그런 게 네 줄 그렇게는 가긴 하는데 나열이니까. 근데 꼭히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써도 돼. 그리고 그게 막 얽매이면 도리어도 막 그 말이 안 되는 걸 갖다 맞춰놔야 되고 이랬고 그럴 필요 없고 다만 시는 짧을수록 긴장감을 높여줘서 더 맛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렇겠죠. 그 캘리그라피에서 많이 인용하는 시가 그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그거예요. 아니 시 전체야. 시가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그렇게. 근데 내가 이제 저는 이제 한 줄짜리 시를 1000편을 썼어요. 거기에는 그런 거 있어. 전봇대에 걸린 달이 내 그리움이었다니요. 뭐 그런 거. 전봇대 끝에 걸린 이 달이 내 그리움이었다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시를 한 1000편을 썼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제가 뭐 한 1분 만에 시 한 편씩 쓴다 그러면은, 뭐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분 만에 시 한 편 쓴다면은, 아니, 시 쓰는 기계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계가 아니라, 한 8,000편을 쓰다 보니까 그만큼 익숙해졌고, 이제 그 한석봉 우리 그 선생님이 우리 이제 국어책에서 배웠잖아요. 유명한 그 한석봉을 읽게 하신 분은 한석봉 어머니세요. 한석봉이가 이제 글씨 쓸 때 이제 엄마한테 이제 이만큼 배웠다고 하니까 한석봉 엄마가 이제 떡을 썰다가 갑자기 불을 확 끄고 그거 써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막 착착착착착착 쓰는데 한석봉은 막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가도록 썼잖아요. 눈 감고 쓰다 보니까. 그래서 더 연습하라고 한 거죠. 그 한석봉 엄마가 떡을 고르게 눈을 감고 이렇게 불을 끄고도 고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연습을 한 거고, 한석봉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멋있는 이렇게 딱 글씨를 써내는 거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만약에 한석봉 선생님한테 가서 옛날에는 이제 시를
직접 쓰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험에 가서 이제 뭐 얘기할 때 글을 하나 써줄 때 이분이 막 쓰다 다시 막 버리고 또 다시 막 쓰고 이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면 슉 써가지고 탁 주잖아요. 그거나 이렇게 그냥 금세 이렇게 기름 뭐 넣다가 이렇게 뭐 기재를 하는 거 이런 거 금세 쓰는 거나 다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관계없는데 다만 이 그 시에서는 경제성이라 그래. 경제성이 뭐냐면은 시의 그 글자 수를 최대한 줄이는 거야. 중복되는 거는 줄이고 중복되는 줄이고 뭐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밤 하늘에 별이 빛난다. 이게 깜깜한 밤은 어차피 밤은 깜깜하니까 밤하늘에 별이 빛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뭐 또 하얀 쌀밥이 상위에 올라왔다. 생일을 맞아서 하얀 쌀밥은 하얀색이니까 그냥 쌀밥이 올라왔다고 해도 되는데 그 쓰는 거 보면 하얀 쌀밥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거나 이런 걸 더 줄이는 대신에 이 간결하고 짧을수록 긴장감이 이렇게 높아져서 시의 맛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쓰는 사람들은 읽는 독자들, 시간을 투자해서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들한테 보답을 해야 되는데 뭘로 보답을 하냐면은 바로 감동으로 보답해야 돼. 그 시집 하나를 딱 받았는데 그 시집에 막 온갖 막 이렇게 힘든 거 아픈 거 막 뭐 친구 막 뭐 이렇게 사고 당한 거 막 이런 거 막 쭉 써놓고 막 1시간 또 내내 막 그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뭐 몇 초 사이에 뭐 만약에 1분 만에 적은 거는 1분간 이렇게 보고 그 시간에 다 해결해야 되는 거. 1시간 고민한 건 1시간. 하루 내에 고민해서 적은 거는 읽는 사람도 하루 내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석 가듯이 사랑력처럼 석 가듯이 이렇게 적으면은 그게 훅 오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사는 그 동네. 그렇게 석 오는 걸 보면 웃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막 이 먼 거리인가 막 이렇게 고민할 정도 이런 거는 안 적는다. 그래서 읽는 독자한테 이 감동으로 선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걸 쓰고 그리고 읽었을 때 정말 우리가 아까 뭐 연구하시고 막 홍보하시고 막 기획하시고 뭐 우리가 뭐 업무 이게 뭐 처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살아가는 데에서 잠깐 물을 냉수 같은 거 이렇게 급하게 마실 때 취할 줄 모르니까 버드나무 잎 하나 딱 던져주는 심정으로 한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감성시를 쓰자. 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감성시를 막 보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 4월 달만 해도 그 서울오려온에 거기 외벽에 크게 이게 제 글이 붙어 있고 또 여기 어디 동대문 구청에도 또 정문에 크게 제 글이 붙어 있고 또 어제 그저께 저기 충북 쪽에서 시비를 2개 뭐 돌에 시비 세우겠다고 그렇게 거기에는 단추를 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단추가 그대였다면 내 마음이 달았을 텐데 그 시비 세운대요. 그 사람들 가지고 온갖 단추 생각 다 안 하겠어요. 엄마도 달고 딸도 달고 아들도 달고 좋아하는 사람도 달고 거기서 다 막 단추 다니라고 막 날릴 거예요. 그 시비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연락 왔는데 거기 제주도에 주유소에서 이렇게 제 시가 그렇게 또 늘 봄인가 뭐 봄이라는 시가 그것도 거기 프랭카드로 붙어 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름 넣으러 가는데 그거 읽다가 사진 찍고 이러다가 뒤에서 막 빵빵거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왔어 그렇게. 이런 그 현상이 이 독자가 주인공 되니까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회 되면 한번 이렇게 시를 써보는 게 어떨까 해서 그동안 이제